자, 이번 Q&A는 공부에 대한 질문을 조금 엮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이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 저 기초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일본 유학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말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기초부터 쌓아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저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뭐 저절로 기초가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중학교 수준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선생님 기초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고등학교 수준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서 기초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이하 정도로 중학교 수준도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가까운 학원을 가셔서 아무 학원이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부터 먼저 쌓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는 EBS를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올라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헤매고 있다. 선생님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조금 힘드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기초 과정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재유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업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했듯이 EBS 수업을 더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뭐 또 따로 여러분의 진도에 맞는 개인 과외를 받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재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과와 수학 수준은 만들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생님 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준비하는데 그 제2외국어 일본어로 꼭 해야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2외국어 수준의 일본어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문화에 가까운 이런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 향상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뭐 인사 정도, 기껏 해봤자 뭐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 실제로 이재유에 쓰일 만한 높은 수준의 일본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배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선택하시든 중국어로 선택하시든 별로 상관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제2외국어 일본어 했으니까 이재유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생각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제2외국어 수준이랑은 레벨의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 저 이재유 보기 전에 JLPT 공부는 해야 될까요? JLPT라고 하는 것은 일본 능력시험이죠. 일본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본 국가인정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도 이재유 시험과는 당연히 유형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일본어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같다는 것 빼고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유 공부에서는 필요한 단어라든지 문법 그리고 독해라든 이런 일본어 공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재유 공부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른 시험이지만 일본어 실력 자체를 늘리고 일본어에 좀 더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JLPT라고 하는 단계별로 시험을 한 번씩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유 공부하기 전에 N2라고 하는 등급까지 먼저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이재유 시작할 때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고 들어오시면 학원에서도 이재유 반이 아니라 JLPT 반으로 먼저 보내서 일본어를 늘린 다음에 JLPT를 따고 이재유 수업을 들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JLPT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Q&A 네 번째네요. 자, 선생님 저 영어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일본어는 잘하는데 영어에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답이 달라질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미친듯이 해보라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제가 미친듯이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일본어가 실력이 늘었던 것처럼 영어도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미친듯이 뭐 한두 달 정도 해본다면 실력이 부쩍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토플은 60점 이상, 토익은 700점 이상은 받아오신다라고 하시면 어느 대학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쓸 수는 있다. 뭐 이것이 합격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쓸 수는 있다라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토플 같은 경우에는 120점 만점에 60점이니까 절반만 받아오시면 되고요. 토익은 990점, 거의 약 1000점이죠.
990점 중에서 700점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허들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영어 시험을 만들어 오는 것을 첫 번째 추천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시험만 봐라.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과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영어까지 보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망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가 아직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은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시험은 봐라. 성적만 있어라 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점수가 몇 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토플이 45점이든 뭐 토익이 500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적 자체가 있는 것과 성적 자체가 없는 것은 달라요. 즉 대학교에서 영어 점수는 제한은 없지만 영어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몇 점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성적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원조차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표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원서는 쓸 수 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당연히 합격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서는 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낮은 점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추천은 영어가 없는 대학교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어에 도저히 진짜 자신이 없고 또 시간도 절대 없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갈 시간도 없다.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영어 안 보는 학교를 찾아가야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는 대학의 개수도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갈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그냥 욕심 없이 여러분이 뭐 노력을 많이 안 하시니까 욕심 없이 그냥 맞는 대학교에 받아주기만 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Q&A 다섯 번째입니다. 선생님 저 토플을 해야 될까요? 토익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토플과 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에서 어떠한 영어 성적을 원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공립은 토플은 받지만 토익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토플을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하지만 토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리딩, 라이팅, 스피킹, 그리고 리스닝 이렇게 네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라이팅과 스피킹은요, 영어를 그냥 단순히 듣고 받아들이는 인풋의 영어가 아니라 내 생각을 영어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아웃풋의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영어 실력이 능숙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력까지 만드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에 토익과 토플을 다 본다 라고 하시면 굳이 토플 할 필요 없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토익으로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 토익은 리딩과 리스닝 두 단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에도 훨씬 수월하고요. 토플에 비해서 단어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점수 올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토플로 막 고생하다가 토익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쉽게 점수를 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자, 내가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 봤을 때 영어 점수가 3등급 정도는 나왔다. 뭐 전국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는 나왔다. 그러면 토플 도전해보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어의 문법이라든지 단어의 량은 있을 테니까 토플 도전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 4, 5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영어가 좀 싫어요. 안 익숙해져요. 라고 하시면 토익을 도전해보세요. 자, 근데 시간이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 11월 시험을 보겠다.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이전일 때는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한번 뭔가 해보겠는데 6월 이후인데 선생님 저 4, 5등급 나왔어요 라고 하시면 무조건 토익 보세요. 그때 토플 받는 재수 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면 자, 아직 봄이다. 봄이면 여러분들 토플 시작해 볼만은 합니다. 하지만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봄은 끝났다. 이제 여름이다. 여름인데 토플 해볼까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6월까지 해서 이제유 만들어 놓고 6월 이후로 이제 11월 달까지 토플 공부해서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6월 시험에서 이재유가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그 점수가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 거라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1월 달까지 이재유를 보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영어부터 끝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빨리 끝내야 일본어도 이제 집중할 수가 있고 이과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영어는 시험 점수가 나오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과목이지만 일본어나 수학, 이과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도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재유 잠깐 중단하고 영어 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이거 질문은 선생님이 뭐 어떻게 답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들이 가끔 와요. 아, 선생님 저 지금 일본 대학 이제부터 준비하는데 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은 여러분의 뭐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뭐 노력하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나 입시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100%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더 간절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조건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뭐 드라마 보셨죠? 스카이캐슬.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한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노력한다라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그냥 공부 대충대충 하는 친구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무조건 꼭 노력을 하셔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도 하루에 2시간씩 선생님이랑 1대1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의지가 없으니까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유 준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각오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 일본 가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있을 때 이런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러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시면 일본 가시면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일본 유학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선생님은 이것이 뭐 일로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을 건 첫 번째 시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어정쩡하게 뭐 무조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선생님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그냥 믿고 선생님은 응원해 줄 뿐입니다. 단지 선생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아니면 뭐 얘기를 걸어주시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 기꺼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결과 나왔어요 라고 하는 말로 선생님께 많은 보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Q&A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많은 질문들이 더 있었지만 여러분들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름 찾아보고 선생님 생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댓글로 많은 질문 달아주시면 또 다른 Q&A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